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절망스러웠던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더 이상 일어설 힘도 없다고 느꼈던 그 순간 말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도 그런 순간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절망을 디딤돌로 삼아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죠. 이것은 한 여성이 10년 만에 이루어낸 놀라운 반전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한지민이라는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지민은 결혼 초기 그저 평범한 며느리였어요. 지방 소도시에서 태어나 평범한 대학을 나와 평범한 회사에 다니던 그녀는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하며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꿈과 달랐죠. 매일 새벽 5시 정각에 알람이 울리면 지민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시어머니의 아침상을 차리는 것이었어요. 박말선 씨는 아침밥을 먹지 않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쁘다며 항상 정확히 6시에 상이 차려져야 한다고 못을 박았거든요. 된장찌개는 어제 끓인 걸로 하면 안 돼. 매일 새로 끓여야 제맛이 나는 거야. 박말선 씨의 까다로운 요구사항들이 지민의 아침을 바쁘게 만들었습니다. 지민은 밥을 짓고 찌개를 끓이고 반찬을 정갈하게 상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기분 좋게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며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님 맛있게 드세요. 라고 인사를 올리면 박말선 씨는 고생했네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 짧은 대답에서 지민은 하루의 컨디션을 가늠할 수 있었어요. 아침 식사가 끝나면 설거지와 청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안이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해야 한다고 믿는 분이었거든요. 거실, 안방, 화장실, 부엌. 구석구석 놓치는 곳이 없어야 했습니다. 특히 화장실 청소는 매일 해야 했어요. 화장실이 더러우면 집안 기운이 나빠진다는 것이 박말선 씨의 지론이었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나면 점심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박말선 씨는 점심도 제대로 차린 상을 원했어요. 간단하게 먹자는 말을 믿고 대충 준비했다가 한 소리 들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지민은 항상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오후에는 빨래와 다림질이 있었습니다. 박말선 씨는 빨래를 개는 방법도 까다로웠어요. 옷은 이렇게 개야 하는 거야. 그냥 막 개면 옷이 상한다고. 지민은 시어머니의 방식을 배워가며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정리했습니다. 저녁 무렵 남편 재훈이 퇴근하면 지민의 또 다른 임무가 시작되었습니다. 재훈을 위한 저녁 준비와 함께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하지만 그 시간마저도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박말선 씨는 식사 중에도 지민의 행동을 관찰했거든요. 지민아, 김치 더 가져와. 네, 어머님. 이 미역국 간이 좀 싱거운 것 같은데. 죄송해요. 소금을 좀 더 넣어드릴까요? 아니야, 됐어. 다음엔 간을 좀 더 맞춰. 이런 대화들이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지민은 불평 한마디 없이 모든 것을 받아들였어요.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이룬 가정이니까요. 시어머니가 까다로워도 그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며느리 역할을 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언젠가는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저녁 식사 후에는 설거지와 정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말선 씨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함께 봐드렸어요. 사실 지민은 그 드라마들이 별로 재미없었지만 시어머니와 대화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시간이었거든요. 요즘 며느리들은 참 버릇이 없더라. 드라마만 봐도 알겠어. 박말선 씨는 종종 드라마 속 며느리들을 비판하며 지민을 의식적으로 쳐다봤습니다. 지민은 그럴 때마다 정말 그러네요라고 맞장구를 쳤어요. 밤이 되어서야 지민은 조금의 자유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완전한 휴식은 아니었어요. 다음날 메뉴를 생각하고 장보기 목록을 작성하고 집안일 스케줄을 정리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 박말선 씨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습니다. 70평생을 강남에서 살아온 그녀에게는 나름의 철칙이 있었어요. 며느리는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한다. 그것이 여자의 본분이다. 이것이 그녀의 확고한 신념이었죠.
박말선 씨는 매일 아침 한복을 단정히 입고 거실 안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마치 여왕의 왕좌 같았어요. 집안의 모든 일들을 그 자리에서 지휘했습니다. 지민이 무엇을 하든 빠뜨린 것은 없는지, 잘못한 것은 없는지 예리한 눈으로 관찰했어요. 박말선 씨는 자신만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아침상은 정확히 6시에 차려져야 하고 밥은 너무 되지도 너무 질지도 않게 지어져야 했어요. 찌개는 매일 새로 끓여야 하고 김치는 적당히 익은 것으로 내야 했습니다. 반찬들은 색깔별로 균형 있게 배치되어야 했고 수저는 반드시 오른쪽에 놓아야 했어요. 청소에도 그녀만의 룰이 있었습니다. 걸레질은 구석부터 시작해서 가운데로 와야 하고 유리창은 위에서 아래로 닦아야 했어요. 화장실은 매일 청소해야 하고 변기는 안쪽까지 깨끗이 닦아야 했습니다. 바닥은 일주일에 2번은 걸레질을 해야 했고 먼지는 절대 쌓여서는 안 되었어요. 우리 집 며느리는 참 얌전하네요. 친구들이 놀러 올 때마다 박말선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뒤에는 다른 의미가 숨어 있었죠. 하지만 아직 제 몫을 못하고 있어. 라는 뜻이었습니다. 박말선 씨의 친구들은 모두 비슷한 환경의 할머니들이었어요. 그들은 며느리 자랑을 하며 서로 경쟁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아들을 2이나 낳았어. 우리 며느리는 집안일을 정말 잘해.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박말선 씨는 항상 아쉬움을 느꼈어요. 결혼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지민의 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박말선 씨의 눈빛은 점점 차갑게 변해갔어요. 처음에는 아직 젊으니까 괜찮다고 말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말의 온도는 떨어졌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온 지 2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네. 박말선 씨는 친구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마다 친구들은 아직 젊으니까 기다려봐라고 위로했지만 박말선 씨의 마음은 점점 급해졌습니다. 지민은 그 시선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말투가 조금씩 차가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녀는 그저 더 열심히 집안일을 하고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더 상냥하게 대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박말선 씨가 원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 손자였어요. 집안의 대를 이을 손자가 필요했습니다. 그것만이 며느리의 존재 이유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결혼 3년 차가 되던 해 지민과 재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주변에 압박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자신들도 궁금했거든요. 왜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걸까? 혹시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병원에 가는 날 아침 지민은 유난히 긴장했습니다. 손바닥에서 식은땀이 났고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재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차를 운전하면서도 계속 라디오 볼륨을 조정했어요. 둘 다 불안한 마음을 감추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지민아, 별일 아닐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재훈이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냥 확인만 해보는 거야. 지민도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웃음은 어색했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접수를 하고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주변에는 배가 부른 임산부들과 아이를 안고 온 부모들이 보였어요. 지민은 그런 모습들을 보며 부러움과 동시에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이름이 불렸고 지민과 재훈은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중년의 여성이었는데 차분하고 친절한 인상이었어요. 부부가 함께 오셨네요. 좋습니다. 먼저 간단한 문진부터 해보겠습니다. 의사는 결혼기간, 피임 여부, 생리주기, 가족력 등 자세한 질문들을 했습니다. 지민은 정확히 대답하려고 노력했어요. 그 후에는 각종 검사들이 이어졌습니다. 혈액검사, 초음파 검사, 나팔관 검사 등 생각보다 많은 검사들이 필요했어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은 정말 길었습니다. 지민은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만약 정말 문제가 있다면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실까? 재훈은 어떻게 생각할까? 일주일 후 다시 병원을 찾은 지민과 재훈.
의사는 차가운 표정으로 결과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지민의 심장은 멈춘 것 같았어요.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안타깝지만 자연 임신이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 한마디에 지민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의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나팔관이 양쪽 모두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호르몬 수치도 정상 범위를 많이 벗어나 있어요. 자연 임신 확률은 5% 미만입니다. 그럼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재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건 아닙니다. 시험관 시술을 통해서는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성공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대략 15%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지민은 그 자리에서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의사의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나와서 지민은 복도에서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복도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재훈은 그런 아내를 보며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지민아, 괜찮다. 방법이 있다고 했잖아. 시험관 시술을 해보자. 5%야. 5%밖에 안 된다는 말이야. 그래도 희망은 있는 거잖아. 포기하지 말자. 하지만 재훈의 목소리에도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날 집에 바로 가지 못했어요. 카페에 앉아서 한참 동안 말없이 있었습니다. 재훈아, 시어머니께 뭐라고 말해야 할까? 일단 정확한 상황을 말씀드려야지. 숨길 수도 없는 일이고. 무서워. 어머니가 뭐라고 하실지. 지민의 걱정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두 사람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어요. 집 앞에 도착해서도 한참 동안 차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재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박말선 씨는 이미 두 사람의 표정을 보고 눈치를 채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오늘 병원에 다녀왔는데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 박말선 씨의 목소리에는 이미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민이가 아이를 갖기 어려운 상태래요. 그 순간 박말선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아이를 못 가져?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시험관 시술을 하면. 시험관 시술? 그게 뭐야? 그럼 자연스럽게는 못 가진다는 말이지? 박말선 씨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지민은 고개를 떨구고 앉아 있었어요. 어머님, 저희도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치료받으면서. 치료? 치료가 얼마나 걸리는데? 나는 벌써 70이야. 박말선 씨는 이제 완전히 화가 났습니다. 그동안 품고 있던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이런 일이 있나? 3년 동안 뭘 한 거야? 나는 며느리 맞이할 때부터 느낌이 이상했어. 집안 배경도 변변찮고 생긴 것도 그렇고. 역시나 그렇네.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재훈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닥쳐. 내가 뭘 안다고. 이 집안대를 누가 이을 건데? 너는 독자야, 독자. 우리 김씨 가문이 4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왔는데 내 대에 와서 끊어진다고? 박말선 씨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이웃집에서도 들릴 정도였어요. 어머님, 시험관 시술이라는 게 있어요. 요즘에는 의학이 발달해서. 지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박말선 씨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시험관? 그게 뭔 소리야. 자연스럽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가 무슨 엄마야. 그리고 그 시험관이라는 게 성공한다는 보장이라도 있어. 성공률이 15% 정도라고. 15%? 그럼 실패할 확률이 85%라는 말이잖아. 박말선 씨는 이제 완전히 통제불능 상태였습니다. 그녀가 품고 있던 모든 불만과 실망이 폭발하고 있었어요. 당장 이혼해. 아니면 둘째 부인이라도 들여야지. 아이 못 낳는 여자가 이 집에 있을 이유가 뭐야. 지민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간신히 버텼어요. 재훈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일단 시술을 시도해보고.
시도? 몇 번을 시도할 건데? 한 번에 몇백만 원씩 든다며? 그 돈으로 차라리 새 며느리를 구하는 게 낫겠어. 그날 밤은 정말 길었습니다. 박말선 씨의 화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녀는 밤늦게까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일이 다 있나. 사돈댁에서도 뭐라고 하겠어. 체면이 말이 아니야. 지민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자는 재훈의 얼굴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녀는 남편이 자신을 지켜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재훈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죠. 그 이후 몇 달은 지민에게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박말선 씨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겉으로나마 며느리로 대해주었는데 이제는 아예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박말선 씨는 지민을 보며 첫 마디로 이렇게 말했어요. 또 생리했지? 지민이 대답하기도 전에 쯧쯧하며 혀를 찼습니다. 그 소리가 지민의 가슴을 찔렀어요. 밥값이나 하려면 뭔가 해야지. 아이도 못 낳으면서 그냥 놀고 먹을 생각이야. 이런 말들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지민은 병원 치료를 받으며 버텼습니다. 매주 병원에 가서 호르몬 주사를 맞고 온갖 약들을 먹었어요. 부작용으로 몸이 붓고 피부에 트러블이 생겼지만 참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희망을 놓을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박말선 씨는 그런 지민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병원비만 축내고 결과는 없고. 이런 말을 자주 했어요. 더 큰 문제는 재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를 감싸주려고 했지만 어머니의 압박이 계속되자 점점 지쳐갔어요. 그는 집에 들어오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지민아, 미안해. 어머니가 너무 심하게 하시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날 지켜줄 거야? 그게 어머니도 이해해줘. 손자를 보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간절하셔서. 재훈은 점점 어머니의 편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어느 편도 들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결국 어머니의 편에 서는 것과 같았습니다. 박말선 씨는 지민에게 더욱 가혹해졌습니다. 이 집에서 밥만 축내고 있네. 차라리 식모를 두는 게 낫겠어. 이런 말들을 매일 들어야 했어요. 우리 집 며느리는 참 특이해. 여자로서 해야 할 일은 못하면서 집에만 붙어 있네. 친구들이 놀러 올 때면 이런 식으로 지민을 모욕했습니다. 지민은 그럴 때마다 방으로 들어가서 울었어요. 하지만 울고 나면 다시 나와서 집안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게 그녀의 현실이었거든요. 박말선 씨는 지민의 친정 얘기까지 꺼내며 상처를 줬습니다. 역시 집안 배경이 중요해. 변변찮은 집안에서 자란 애들은 이런 게 문제야. 지민의 부모님을 모독하는 말들까지 서슴지 않았어요. 몇 달 후 첫 번째 시험관 시술을 시도했습니다. 지민은 온 정성을 다했어요. 몸에 좋다는 음식만 먹고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실패였어요. 역시나 그렇네. 돈만 날린 거야. 박말선 씨의 반응이었습니다. 지민은 포기하지 않고 두 번째 시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실패했어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술비로만 2천만 원 넘게 들었지만 결과는 없었어요. 이제 그만해. 더 이상 돈만 낭비할 순 없어. 재훈이 마침내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그 말에 지민의 마지막 희망도 사라졌습니다. 남편마저 자신을 포기한 것 같았어요. 박말선 씨의 괴롭힘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애 못 낳는 며느리가 뭐하러 여기 있어? 차라리 나가서 일이나 해. 그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어. 어느 날 밤 박말선 씨는 마침내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내일까지 이 집에서 나가. 더 이상 못 보겠어. 애 못 낳는 며느리는 필요 없다. 지민은 그날 밤 짐을 쌌습니다. 결혼할 때 가져온 것들과 3년 동안 모은 소박한 살림들을 가방에 넣었어요. 눈물이 계속 흘렀지만 더 이상 울 힘도 없었습니다. 옷장에서 결혼식 때 입었던 드레스를 꺼내며 지민은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할 줄 알았는데
하얗고 예쁜 드레스는 이제 쓸모없는 천조각이 되어 있었어요. 재훈은 그런 아내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민아, 조금만 더 참아줘. 내가 어머니를 설득해 볼게. 하지만 지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 이제 지쳤어. 더 이상 못하겠어. 그럼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모르겠어. 내가 선택해. 재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지민에게는 답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지민은 집을 나왔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거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박말선 씨의 차가운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승리의 표정이 떠 있었어요. 지민은 친구 세라의 집으로 갔습니다. 세라는 대학 시절부터의 친구로 유일하게 지민의 편에 서준 사람이었죠. 언니, 정말 이대로 끝낼 거야? 그 사람들이 이기게 둘 거야? 세라는 울고 있는 지민을 보며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지민은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였어요. 세라야, 나는 이제 지쳤어. 더 이상 싸울 힘도 없어. 언니, 이대로 무너지면 그 인간들만 좋아하잖아. 그래도 어쩌겠어. 나는 정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야. 그 밤 지민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결혼 3년의 기억들이 스쳐갔어요. 처음 재훈을 만났을 때의 설렘, 결혼식 날의 행복, 그리고 시댁에서의 고통스러운 나날들까지.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한강을 바라보며 지민은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35살, 아직 젊다고 할 수 있는 나이였지만 모든 것이 끝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인생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지민이 절망의 나락에서 헤어나오는 데는 1년이 걸렸어요. 그 1년 동안 그녀는 세라의 집에서 지내며 천천히 상처를 치유해 갔습니다. 세라는 계속해서 지민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이대로 무너지면 그 사람들만 좋아하잖아. 언니가 성공해서 그들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야 해. 처음에는 그런 말들이 지민의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말들이 현실로 다가왔어요. 세라야, 나 미국 가려고 해. 갑자기 왜? 여기 있으면 계속 과거에 매여 있을 것 같아. 새로운 시작이 필요해. 지민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모은 전 재산 3천만 원을 털어 미국행을 준비했어요. 이혼 절차도 진행했습니다. 재훈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어요. 박말선 씨는 오히려 반가워했습니다. 이제야 정신을 차렸네. 미국에 도착한 지민은 처음에는 어학원에 등록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표는 단순한 영어 공부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미국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싶었거든요. 미국에서의 생활은 상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언어의 장벽은 기본이었고 문화의 차이도 컸어요. 무엇보다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지민은 낮에는 한국 식당에서 서빙을 하고 저녁에는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하루에 3시간 정도밖에 잠을 자지 못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민,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걱정했습니다. 괜찮아. 목표가 있어서 할 수 있어. 지민은 지치지 않았어요. 밤늦게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나면 지민은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24시간 개방하는 대학 도서관에서 새벽까지 공부했어요. TOEFL 준비부터 GMAT까지 대학원 입학을 위한 모든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1년 후 지민은 드디어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대학에 지원했어요. 합격 통지를 받은 날 지민은 혼자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지민, 당신의 에세이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특히 개인적인 경험을 비즈니스 아이디어로 발전시킨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입학 면접에서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민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임신과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했던 것이었어요. 저는 직접 그런 어려움을 겪어봤기 때문에 같은 상황에 있는 여성들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도움이 되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고 싶어요. 지민의 진심 어린 말에 교수들도 감동했습니다. 대학원에서 지민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움츠러들고 눈치 보는 여성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적극적으로 발표하고 토론에 참여하고 프로젝트를 이끌어갔습니다. 지민의 아이디어는 정말 혁신적이야. 한국 시장의 특수성을 이해하면서도 글로벌 확장 가능성을 고려한 접근이 인상적이요. 같은 반 동료들도 그녀의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지민은 점점 자신감을 되찾아갔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민은 미국에서 혼자 IVF 시술을 받기로 한 것이었죠. 한국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했던 임신이 미국의 발달한 의료 기술로는 가능할 수도 있었거든요. 당신의 경우 한국에서 받은 진단과는 조금 다르네요. 나팔관 상태가 생각보다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성공 확률이 30% 정도로 보입니다. 미국 의사의 말에 지민은 희망을 가졌습니다. 30%는 한국에서 들었던 5%보다 훨씬 높은 수치였어요. 혼자서도 시술 받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요즘에는 싱글 여성들도 많이 시술 받으러 와요. 지민은 그동안 모은 돈을 털어 시술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학비를 아끼며 모은 소중한 돈이었지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시술 과정은 힘들었습니다. 호르몬 주사의 부작용으로 몸이 붓고 감정 기복이 심했어요. 하지만 지민은 견뎠습니다. 이번에는 다를 거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시술 2주 후 임신 반응이 나타난 것이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쌍둥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축하드려요. 건강한 쌍둥이예요. 의사의 말에 지민은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지민은 혼자 울었습니다. 기쁨과 안도감, 그리고 복잡한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드디어 엄마가 될 수 있구나. 임신 기간 동안 지민은 학업을 계속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그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교수들과 동료들도 임신한 지민을 응원했습니다. 지민 몸 조심해. 공부는 나중에 해도 돼. 친구들이 걱정했지만 지민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성공해야 해. 지민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면서 지민은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진과 하율. 진실을 향해 나아가고 올바른 길을 걷는다는 의미였어요. 출산 후 지민은 학업과 육아를 병행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지만 아이들을 보면 힘이 났어요. 특히 두 아이가 재훈을 쏙 빼닮은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지민은 자신의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코리아맘이라는 브랜드로 친환경 유아용품 회사를 창업한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작은 온라인 쇼핑몰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재우고 난 후 밤늦게 제품을 포장하고 배송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지민의 제품들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적이 정말 좋네요. 아이 피부에 트러블이 전혀 없어요. 이 이유식은 우리 아이가 정말 잘 먹어요. 고객들의 후기가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아시아계 엄마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습니다. 지민은 직접 고객들과 소통했습니다. 밤늦게까지 문의 전화를 받고 이메일에 답장을 보냈어요. 그런 정성이 고객들에게 전해졌습니다. 1년 후 코리아맘은 놀라운 성장을 보였습니다. 매출이 10배로 늘었고 직원도 5명으로 늘렸어요. 작은 창고였던 사무실도 제대로 된 오피스로 이전했습니다. 지민 이제 정말 큰 회사가 되었네. 세라가 미국을 방문해서 놀랐습니다. 아직 시작이야. 더 큰 꿈이 있어. 지민의 눈에는 확고한 의지가 보였어요. 지민은 투자자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벤처 캐피털 회사들을 찾아다니며 프레젠테이션을 했어요. 처음에는 거절당하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모델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특히 아시아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뛰어나네요. 드디어 한 투자회사에서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코리아맘에 $500만 투자하기로 했어요. 투자금을 받은 후 코리아맘은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제품 라인을 확장하고 직원을 대폭 늘렸어요. 미국 전역에 유통망을 구축했고 온라인 판매도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었습니다.
하진과 하율은 건강하고 똑똑하게 자라났어요. 지민은 바쁜 중에도 아이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했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발표했어.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 하진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정말? 우리 하진이 대단하네. 지민은 아이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아이들은 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유창하게 구사했습니다. 지민이 집에서는 꼭 한국어로 대화하도록 했거든요. 그리고 예의 바르고 똑똑했어요. 엄마, 우리 아빠는 어디에 있어요? 하율이 어느 날 물었습니다. 아빠는 한국에 있단다.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야. 지민은 아이들에게 아버지에 대해 나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아이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3년 후 코리아맘은 연 매출 1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지민은 이제 성공한 사업가로 인정받았어요. 현지 언론에서도 그녀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한국에서 온 싱글맘이 일구어낸 아메리칸 드림의 완성. 이런 제목의 기사들이 나왔어요. 지민의 성공 스토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민의 마음 한구석에는 또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한국 진출이었어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한국의 엄마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었죠. 하진아, 하율아, 엄마가 한국에 회사를 만들 예정이야. 우리도 한국에 가서 살게 될 거야. 정말요? 할머니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 지민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들은 모르지만 그녀에게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10년 후 지민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돌아온 것이었죠. 그녀는 이제 연 매출 수백억 원의 코리아맘 그룹 회장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는 기자들과 플래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육아용품 브랜드 코리아맘 창업자, 한국 시장 진출 위해 본격 귀국이라는 뉴스가 각종 매체에 나왔어요. 지민은 샤넬 정장을 입고 자신 있게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소심한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세계적인 CEO의 포스가 느껴졌습니다. 한국은 제가 꿈을 키운 곳입니다. 어려운 시절도 있었지만 그 경험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어요. 이제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 한국의 엄마들과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기자들은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민의 말에 담긴 깊은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CEO님, 한국에서의 개인적인 추억도 있으신가요? 네, 물론입니다. 좋은 추억도 힘들었던 기억도 모두 소중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저를 지금의 자리까지 오게 해주었으니까요. 지민의 답변은 완벽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성장을 보여주었어요. 한국에서의 첫 일주일은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본사 설립을 위한 부동산 계약, 직원 채용, 유통업체와의 미팅 등 할 일이 산더미 같았어요. 지민은 강남구 삼성동에 본사를 짓기로 했습니다. 지상 20층 규모의 현대적인 빌딩이었어요. 그리고 당분간은 신라호텔 스위트룸에서 거주하기로 했습니다. 세라야, 이제 시작이야. 언니 정말 괜찮아? 그 사람들과 마주칠 수도 있는데. 괜찮아. 아니, 오히려 기다리고 있어. 지민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지민은 한국 언론과의 공식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주요 경제지와 방송사에서 그녀의 성공 스토리를 다뤘어요. 35살에 홀로 미국으로 떠나 10년 만에 글로벌 기업을 만든 여성 CEO. 이런 타이틀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민은 인터뷰에서 자신의 철학을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가장 어두운 순간이 새로운 시작의 때일 수 있으니까요. 그 기사를 본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특히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들에게 큰 희망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한국 진출 발표회를 앞두고 지민은 신라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날 호텔 로비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민이 하진, 하율과 함께 로비를 지나가는데 한쪽 구석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기서 뭘 하는 거야?
우리가 그 유명한 CEO를 만나러 온 사람들이라고. 박말선 씨였습니다. 그녀는 호텔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어요. 옆에는 초라한 모습의 재훈도 함께 있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그들을 많이 바꿔놓았어요. 죄송하지만 오늘 행사는 초대장이 있어야 입장 가능합니다. 초대장? 우리가 누군지 알아? 이 근처에서 40년을 살았다고. 박말선 씨는 여전히 옛날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호텔 직원들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할머니 조용히 하셨으면. 재훈이 어머니를 말렸지만 박말선 씨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때 박말선 씨는 로비를 가로지르는 한 여성을 보았습니다. 명품 옷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로 걷고 있는 여성이었어요. 그 여성의 양옆에는 정말 예쁜 쌍둥이 아이들이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박말선 씨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역시 돈 있는 사람들은 다르네. 아이들도 옷도 다 고급스러워 보여. 하지만 그 여성이 돌아서는 순간 박말선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얼굴.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었어요. 지민도 그 목소리를 알아차렸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잊을 수 없는 목소리였어요. 그녀는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박말선 씨와 재훈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의 그들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박말선 씨는 많이 늙어 보였고 옷차림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재훈은 머리가 반쯤 벗겨졌고 어깨가 굽어 있었어요. 반면 지민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자세, 고급스러운 옷차림, 그리고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어요. 더 이상 눈치 보고 움츠러드는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지민이? 박말선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민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그 순간 호텔 로비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쳐다봤어요. 재훈은 지민을 알아보는데 몇 초가 더 걸렸습니다. 지민아. 정말 너야? 안녕, 재훈아. 지민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10년 전에 절망적이고 초라했던 여성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박말선 씨는 당황했습니다. 너가 왜 여기 있어? 그리고 그 아이들은? 바로 그때 하진과 하율이 엄마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저분들이 누구세요? 박말선 씨와 재훈은 그 아이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하진의 얼굴은 어린 시절의 재훈과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하율도 재훈의 눈매를 그대로 닮았습니다. 저 아이들이. 재훈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민은 아이들을 자신의 옆으로 불렀습니다. 하진아, 하율아, 이분이 너희 할머니야. 그리고 저분이 너희 아빠고. 아이들은 순수한 눈으로 박말선 씨와 재훈을 바라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빠. 박말선 씨는 그 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손자, 손녀가 눈앞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도 쌍둥이로. 하지만 이미 10년이 지나버렸습니다. 지민아. 이게 무슨 일이야? 너 아이를 못 가진다고. 박말선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는 그랬죠. 하지만 미국에서 치료받고 아이들을 가질 수 있었어요. 지민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재훈이 다가왔습니다. 지민아, 왜 말 안 해줬어? 내가 아빠라는 걸. 말해줬다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때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지민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는 차분함이 있었어요. 호텔 직원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 하시는 것 같은데. 지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해합니다. 잠깐만요. 그녀는 박말선 씨와 재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만약 대화하고 싶으시다면 제 비서에게 연락하세요. 지민은 명함을 건넸습니다. 그 명함에는 코리아맘 그룹 회장 한지민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씨는 그 명함을 보고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가 그 유명한 코리아맘 회장이야? 네, 그렇습니다.
지민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재훈은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지민아, 정말. 이게 다 진짜야? 하진아, 하유라, 이제 가자. 늦었어. 지민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돌아섰습니다. 잠깐. 지민아. 재훈이 불렀지만 지민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박말선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쫓아낸 며느리가 이렇게 성공해서 돌아왔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분이 코리아맘 회장님이셨구나. 아이들이 정말 예쁘네. 저 할머니랑은 무슨 사이일까? 호텔 로비에서 벌어진 이 장면은 누군가가 동영상으로 찍어 SNS에 올렸습니다. 코리아맘 회장과 어떤 할머니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화제가 되었어요. 그날 이후 지민의 일상은 계속되었습니다. 기자간담회는 성공적으로 마쳤고 한국 진출 계획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하지만 박말선 씨와 재훈에게는 그날이 모든 것을 바꾼 날이었습니다. 박말선 씨는 집에 돌아가서 며칠 동안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자신이 10년 전에 한 일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애 못 낳는 며느리는 필요 없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밥값이나 하려면 뭔가 해야지. 그때 했던 모든 말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지민은 정말로 아이를 낳았고 그것도 쌍둥이를. 그리고 세계적인 CEO가 되어 있었어요. 재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이혼 후 1년 만에 다른 여자와 재혼했지만 그 결혼도 3년 만에 파경을 맞았어요. 두 번째 아내도 아이를 갖지 못했거든요. 아이러니하게도 문제는 재훈에게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불임이었어요. 지민이가 아니라. 재훈이 몇 년 전에 이 사실을 알았을 때 박말선 씨는 크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민은 혼자서도 아이를 가졌습니다. 미국의 의료진은 지민에게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한국에서의 진단이 잘못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박말선 씨는 용기를 내어 지민의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코리아맘입니다. 저 한지민 회장님과 통화하고 싶은데요. 성함과 용건을 말씀해 주세요. 박말선이라고 하는데 개인적인 일로요. 잠시 후 지민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박말선 어머님. 지민아, 우리 한번 만날 수 있을까? 무슨 일로요? 사과하고 싶어. 그때 내가 너무했어. 지민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바쁜 사람이에요. 과거 일로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발. 한 번만. 아이들은 만나고 싶어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있다는 게 신기한가 봐요. 그 말에 박말선 씨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손자, 손녀들이 자신을 모른다는 것이 가장 큰 벌이었어요. 다음 주말 박말선 씨와 재훈은 지민이 정한 장소로 갔습니다. 서울 시내의 한 고급 카페였어요. 지민은 아이들과 함께 와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빠. 아이들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박말선 씨와 재훈은 그냥 처음 만난 어른들일 뿐이었어요. 하진아, 하유라. 할머니가 선물을 준비했어. 박말선 씨는 미리 준비한 장난감을 내밀었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 하지만 엄마가 모르는 사람한테 선물 받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하진이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박말선 씨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자신의 손자가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지민아,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박말선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사과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궁금해해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지민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재훈이 말했습니다. 지민아, 나도 정말 후회하고 있어. 그때 내가 너를 지켜줬어야 했는데. 재훈 씨, 과거 얘기는 그만해요. 아이들 앞에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지민은 재훈을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더 이상 남편이 아닌 그냥 아이들의 생물학적 아버지일 뿐이었어요. 하진아, 하유라, 아빠가 미국에 놀러 갈 수 있을까? 재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에서 살 거예요. 엄마가 여기서 일하거든요. 하율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자주 만날 수 있겠네? 엄마가 허락하면요. 아이들은 지민을 쳐다봤습니다. 그들에게는 엄마가 전부였어요. 지민이 일어났습니다. 시간이 됐네요. 아이들 학원 시간이에요. 지민아, 제발. 우리에게도 기회를 줘. 박말선 씨가 애원했습니다. 어머님, 기회는 10년 전에 있었어요. 그때 어머님이 선택하신 거죠. 지민의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날 이후 박말선 씨는 깊은 후회에 빠져들었습니다. 신문에서 지민의 성공 기사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쫓아낸 며느리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구나. 재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지민을 다시 만나려고 노력했지만 지민의 경비원들이 막았어요. 지민은 더 이상 그들을 만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몇 달 후 코리아맘 한국 지사는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지민의 제품들은 한국 엄마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특히 지민의 스토리가 알려지면서 더욱 화제가 되었습니다. 불임 판정받았던 여성이 홀로 미국에서 쌍둥이 출산 후 글로벌 CEO로 성공.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왔어요. 많은 여성들이 지민을 롤모델로 삼았습니다. 지민은 한국에서도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불임으로 고생하는 여성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한 것이었어요.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고 싶었거든요. 어느 날 그 재단 설립 기념식에서 지민이 연설했습니다. 저는 한때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이유로 인생의 전부를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 연설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특히 비슷한 상황의 여성들에게는 큰 희망이 되었어요. 박말선 씨는 그 연설을 TV로 보며 울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민은 복수를 위해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성공으로 자신의 존재 자체로 모든 것을 증명했어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하진과 하율은 한국에서 잘 적응했습니다. 한국어도 완벽했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자랑스러워요. 하진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가장 멋진 여자예요. 하율도 덧붙였습니다. 지민은 아이들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었어요. 과거의 상처는 이미 치유되었고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가끔씩 하진과 하율이 할머니와 아빠 보고 싶어요라고 말할 때면 지민은 그들을 데리고 박말선 씨와 재훈을 만나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민의 선택이었고 지민의 조건에서였어요. 10년 전 쫓겨나던 그 여성은 이제 모든 것을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수였어요. 직접적인 보복이 아닌 자신의 성공과 당당함으로 이루어낸 완벽한 복수였습니다. 지민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닌 자신의 성장에 있다는 것을. 박말선 씨는 여생을 후회 속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자신이 쫓아낸 며느리가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손자, 손녀를 낳았고 세계적인 성공까지 이루어냈다는 사실과 함께 말이죠. 이것이 바로 인생의 아이러니였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버린 것들이 가장 소중한 것들이 되어 돌아오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모든 것이 너무 늦어버린 후일 수도 있습니다. 지민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성공한 CEO로서 사랑하는 아이들의 엄마로서 그리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강인한 여성으로서 말이에요.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에도 더 시원하고 통쾌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댓글이 더욱 신나고 행복한 사연을 찾는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실화감동극장이었습니다.